통일과 나눔 사업을 이제 신청하면서 고민 되게 뭐냐면 통일과 나눔도 굉장히 많은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일과 나눔이 정부의 사업에 있어서 통일부와 좀 견주어 봤을 때 민간 단체로서는 가장 큰 통일 비용을 조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 1,000억 원대 이상의 이제 기금이 조성돼서 매년마다 그 기금으로 지금 이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있는 기관과 단체나 학교에서나 그런 기관들에서 대부분 이제 이 AI와 관련해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 조사가 이제 보이스로 하게 될 텐데, 최근에 드라마 중에 김부장 이야기 혹시 보신 적 있으시죠? 지금 심각한 게 뭐냐면 대기업에서 신입사원들 안 뽑는다. 오히려 우리 이제 동력자들, 지금 여러분들 중에 경력자분들이 살아남을 확률이 더 큰데 AI를 활용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우리가 갖고 있는 역량들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실제적으로 AI가 뭔지, 그리고 이거의 기능이 뭔지, 그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의 아이디어,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AI 그냥 남의 거 이렇게 해서 그걸로 넘어가면 되는 게 아니라 기존에 하고 있었던 것들을 갖고 있어야지만이 그걸 효과적으로 할 수 있고, 이제 시대가 완전히 변화돼서 우리 사회에 깊숙이 들어와 있고 이미 실제적으로 피부로 와닿아 있고, 그리고 핸드폰 딱 열면 이 기능이 AI 기능이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제 나눠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러한 일상의 모든 사업이나 이러한 활동에 있어서 그냥 일상에 그냥 활용하는 그런 AI가 저희 여러분과 함께 좀 이 일들을 같이 함께 작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혼자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요. 네트워킹을 해서 이 관련된 관심 있는 분들과 함께 만들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AI 시대지만은 범용 인공지능 시대를 지금 2030년을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손 안에 든 이 스마트폰은요, 내 손 안에 노트북을 들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뭘 하죠? 계좌이체를 하잖아요. 내 자산을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미래 사회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올까 너무 궁금하고, 또 잘 활용하면 우리에게 이롭지만 활용하지 못할 때에는 보이스피싱 당하는 게 너무 쉽습니다. 내 목소리 들려오지 않더라도 쉽게 내 자산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옮겨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사업 계획서를 쓰시거나 연구 논문을 진행하실 때 여러분이 많이 하고자 하는 core 밸류가 있습니다. 그 분야가 딱 맞으면 진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이 핵심 가치를 찾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기업이나 또 병원에서도나 국가에서도 이 미션 스테이트먼트라든가 비전 스테이트먼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핵심 가치가 여러분이 제안하고자 하는 제안서나 또 연구 논문에도 고스란히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키워드를 가지고 보고서를 만들어도 기획서를 만들어도 자신의 그 core 핵 밸류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럴 때 AI 도움을 받아서 이거를 더 전문적이고 기획적이고 논리적으로 설득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도구 활용을 할 수 있다. 스마트폰을 들어서 큰 이점 가운데 우리가 계좌이체라고 했잖아요. 지금은 정부 24를 통해서도 현금 등본을 뗄 수 있고, 많은 돈을 몇 번의 이 터치를 통해서도 내 자산을 옮길 수가 있다는 시대가 있어요. 그래서 부탁드리는 바는 시대의 도구는 결코 어렵지 않으니까 용기를 갖고 계속 클릭해 보시면 됩니다. 인간이 더 두뇌를 쓰지 않더라, 생각하지 않더라, 이 말했어요. 생각을 해서 에이전트 비서를 만들었는데 생각을 안 하더라. 시키면 됩니다. 바로 이제 어쩌면 손을 움직여서 스케치도 해보시고 키워드도 적어보시고 메모도 하는 것으로 통해서 삭발적인 그 결과를 좀 뽑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게 어렵지 않다. 이게 전에는 웹 디자이너한테 수십만 원, 수백만 원 내야지 이런 스타일로 웹페이지를 만들어줘. 내가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만든 것 중에서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게 AI 표절 검사라는 챗봇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몇 번의 행위를 통해서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바이브 코딩이라고 해가지고 어느 누구나 그냥 인터넷이 되는 상황에서 이런 걸 해줘라고 명령하고 지시하고 지침을 주면 나도 충분히 잘할 수 있는 시대가 바로 AI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자료 수집을 먼저 해야 되잖아요. 그 자료 수집도 정보 검색도 사용 방법에 따라 다릅니다. 검색 차원에서만 찾지 마시고 하시는 일에 비서를 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서를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입니다. 여러 명. 약간 이제 우리 일자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제 그런 시대가 됐거든요. 아마존이나 구글도 마찬가지로 2030년 되면 어마어마한 AI가 나오니까 120만 명의 그 고용직을 어떻게 해요? 반타작입니다. 반타작. 60만. 혹시 그 인공지능 보이스로 목소리 듣는 적 있습니까? 은행이나 뭐 이렇게 올 때 인공지능 목소리입니다. 이렇게 해서 안내를 하잖아요. 지금은 그것이 지금은 살짝 충격이지만은 더 혁신적인 것이 다가오면은 나 저거 아나 하는 사람하고 응용 적용 활용하는 사람하고는 격차가 초격차를 둘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휴머노이드가 없다. 노르웨이는 이렇게 사람 직무를 입힙니다. 직조된 걸 입히니까 낯설지는 않습니다. 미국에서 나온 여성 로봇 봤습니까? 그 사람들이 저거 저 안에 이렇게 사람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그 뒤에는 이렇게 지퍼를 내리니까 이제 메탈이 나가죠. 메탈이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멘탈이 나가죠. 이 로봇과 결혼하겠죠. 그러면 이제 이혼을 했을 때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새로운 그 윤리적 이슈들이 굉장히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올해도 많이 나타났습니다. 얘는 어떠한 경우에도 사용자, 유저를 위한 대답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환자가 AI를 사용했을 때 자사격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AI를 잘 학습을 시켜야 됩니다. 그 책임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초지능의 시대에 인공지능이 다가왔을 때 이제 자기한테 좋은 데이터를 학습하고요. 좋은 결과물을 얻도록 그 시대적인 그 사명을 가지고 AI를 사용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본격적으로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해서 또 연구 논문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내가 이거 지구상에 5종의 문서가 있다고 해봐요. 그걸 얘가 거의 다 스캔을 했고 인간들이 학습한 걸 어떻게 합니까? 박사는 어떻게 합니까? 논문을 통해서 알리죠. 유튜버들은 어떻게 해요? 멤버십을 두더라도 어떻게 해요? 알리죠. 그런데 이거를 가만히 학습하는 친구는 누구예요? AI입니다. 14년 동안 시간이 걸려서 인간이 풀어야 될 문제를 30분만 내가 안 하고 얘한테 자꾸 맡기니까 이제 이 지적 존재가 공허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핵심 가치를 꼭 말씀드린 이유가 여러분의 핵심 가치를 통해서 정부 지원이든 사업 계획이든 연구 논문을 작성하고자 할 때 AI를 잘 활용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구상의 모든 문서화된 거는 얘가 학습을 하고 논리적 체계로 평가를 얘가 내릴 수 있습니다. OMR 카드에 작성하면 어떡하죠? 그냥 기계에다 넣어야 됩니다. 정답, 오답 처리해서 결과가 한순간에 나오게 되는 거죠. 그 시스템에게 이용할 때 지침을 어떻게 주느냐가 우리 인간의 일입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네가 알아서 해. 이 말을 얘한테 학습시키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한테 물어봐. 나의 확인을 받고 다음을 진행하라. 이렇게 해야 됩니다. 노벨상에 AI가 없으면 이제 앞으로는 좀 쉽지 않다. 그것은 이번 연도에 경험을 했어요. 인간이 문서 작성하는 거에는 AI를 탑재해야 하는 거예요. 나의 그 신념으로만 하지 마시고 상황과 맥락을 얘한테 숙지를 시켜서 그 자료를 뽑아내게 하는 게 바로 우리의 일이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그러면 PSST, P, problem, 문제가 뭐냐, 미래 캠프 진행할 때 문제 제시를 하든지, 그리고 솔루션은 뭐냐, F.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확장을 시킬 것이냐, 스케일업. 그 다음에 이걸 위해서 우리가 팀이 이렇게 갖춰져 있다. 그럼 요 PSST 기법으로
이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줘 이렇게 요청했대요. 저 사람에게 맞는 거를 시각화해서 전달해서 줬습니다. 그러니 이런 내용들을 쭉 읽어보시고 할 때 나만의 핵심 가치를 통해서 어떻게 자료화하고 결국은 데이터를 수치화해서 그 결정권자가 도장을 찍고 승인할 것인가 이런 작업을 계속 해보시는 겁니다. AI를 통해서 자꾸 수정 보완하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AI를 잘 사용하시는 분 어떤 LLM을 사용하시나 그래서 몇 가지만 아시면 돼요. 한번 해볼까요? 챗GPT, 코파일럿, 클로드 이렇게 지금부터 3개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미나이, 퍼플렉시티 어휘로 사람의 마음을 훔쳐가니까 그걸 사용하는 우리가 이 부분을 좀 탁월하게 해야겠다. 이것만 아셔도 비포와 애프터가 다릅니다. 질문을 하나만 시키지 말고 여러 개를 시키는 거예요. 여러 개. 이 비서가 이렇게 여러 명이 있는데 저는 챗GPT만 써요. 그렇게 고수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부패 식으로도 탁월하게 이렇게 사용하시다가 응용, 적용, 활용이 됩니다. 그럼 자료를 올려서 이렇게 시각화되기까지 많은 단계가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 키워드가 통일 교육에 대해서 내가 정부 지원 또 연구 논문을 쓰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하시는 일에 AI를 어떻게 사용할까? 그러면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 도구들을 사용하시면서 작동 방법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슨 자료 찾을 때는요, 퍼플렉시티를 계속 걔한테 시키세요. 결국은 작동 방법은 똑같다. 첫 번째는요, 너는 누구야? 라는 페르소나를 입혀준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임무. 내가 정부 지원 사업을 받기 위해서 이것을 탁월하게 작성을 해요. 근데 그냥 탁월이면은 얘가 미국의 정부 지원인지 영국의 정부 지원인지 잘 몰라요. 구체적으로 딱게 한국 정부 26년 통일 지원에 대해서 발표한 것을 얘가 이제 찾아온단 말이에요. 맥락은요 다 다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초기에는 삼성이 직원이 챗GPT를 쓸 때 이런 자료가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그때 바로 나온 게 해고의 사유가 되어집니다. 정부가 누설되어집니다. 정부가 누설. 그다음 통과되나요? 정부 행정 직원이 평가해야 되는데 이걸 소설체로 써봐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규격화되게 톤을 줘야 됩니다. 맨 마지막이 수정 보완입니다. 그렇게 해서 AI는 도구니까 시대의 도구를 정말 잘 활용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그래도 짧은 시간에 드릴 수 있는 말씀이었고요. 책도 만들어내시고 그림도 만들어내시고 노래도 만들어내셔가지고 복합적인 그 멀티로 활용하시면 좋겠다. 근데 얘를 AI가 내 비서가 도와줍니다. 그래서 꼭 사용하시길 거듭 원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자신의 그 core 밸류가 나오게 돼 있어요. 많은 단계가 필요하지 않아요. 메모도 하는 것으로 통해서 파이팅! 통일과 나눔 파이팅!